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 해설에서는 이란 정권의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친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핵심인 이슬람 혁명수비대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 전례 없는 압박 속에서 말 그대로 쩍쩍 금이 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보는 뻔한 갈등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거대한 압력소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열한 이권 다툼,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 실체가 뭔지 아주 확실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아주 예리하면서도 묘하게 역설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이 이란에게는 진짜 악몽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좀 이상하죠? 평화가 찾아오는 건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란 수뇌부에게는 그 평화가 전쟁보다 훨씬 확연하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우리 모두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내부 불만을 꼭꼭 눌러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총성이 딱 멈는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부의 모순들이 한꺼번에 진짜 화라산처럼 폭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압박이 이들을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그림, 거시적인 상황부터 봐야 하는데요. 핵심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역해상 봉쇄 전략입니다. 예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막아서 전 세계를 위협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미국이 이란 유조선이 밖으로 나가는 걸 원천 차단하고 있고 심지어 이란으로 들어가는 필수 생필품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봉쇄가 이란 정권의 생명줄, 특히 혁명수비대가 쥐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권과 내부 통제력을 아주 바싹 말려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수비대원들 월급도 챙겨주고 거대한 조직을 굴릴 텐데 그 핵심 동력이 완전히 끊겨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 끔찍한 재정난 언제쯤 한계에 부딪힐까요?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수출길이 턱 막히니까 이란 내부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들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차오르고 있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길어봐야 앞으로 딱 두 달 정도면 모든 저장 시설이 100% 꽉 차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유정을 막아버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정이라는 게 집에서 쓰는 수도꼭지처럼 쓱 잠갔다가 나중에 다시 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막으면 시설 자체가 망가질 위험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마디로 혁명수비대의 돈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가해지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돈줄이 마르면서 가해지는 엄청난 경제적 압박. 이게 이란 군부 내부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한정된 보급품을 놓고 편가르기가 극심해지잖아요. 여기 최고 엘리트 집단인 혁명수비대를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지금 모든 실권에다가 최고급 군수 보급까지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정규군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완전히 총알바지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툭하면 쥐꼬리만한 월급에 들어오는 보급품도 형편없으니까 혁명수비대를 향한 정규군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보다 내부에서 정규군과 빚어지는 이 끔찍한 불화가 정권을 훨씬 더 위태롭게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금이 가는 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엄청나게 끈끈해 보이는 이 혁명수비대, 그 안으로 현미경을 들이대보면요. 세상에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단층선이 척 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국회의장 갈리바프 같은 실용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 경제가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든 제재를 풀고 협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졸가드르나 바히디 같은 초강경파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이분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을 겪은 진짜 백이 노장들이거든요. 이들에게 미국과 대화나 협상을 한다는 건 그냥 완전한 백기투항, 굴욕 그 자체입니다. 경제가 박살이 나든 말든 무조건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이들과 실용파 사이의 간극, 이거 절대로 쉽게 메워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세대 차이, 그리고 돈, 즉 경제적 동기에 따른 분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란 이라크 전쟁 세대 노장들은 완전 순교 정신, 아주 강렬한 이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념이고 뭐고 혁명수비대에 들어가면 떨어지는 콩고물, 그러니까 높은 월급,
식량 우선 배분, 든든한 출세 기회 이런 걸 보고 들어온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만약 외부에서 야, 정권이랑 손절해. 그럼 우리가 석유 이권 반반씩 챙겨줄게 같은 달콤한 제안을 던진다면 어떨까 분석합니다. 이 젊은 실용주의자들은 당장 자기들 지갑이 비어가는 마당에 2년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구세대를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정권 입장에선 진짜 뼈아픈 가장 취약한 고리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아주 흥미로운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란 지도부 속에서 도대체 누가 그 타협이라고는 일절 모르는 뼛속 깊은 초강경파인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무 전문가들이 넌지시 알려준 아주 기발하고도 확실한 시각적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그들의 얼굴! 정확히는 이마 한가운데에 찢겨있는 카르발라 점토판 흉터입니다. 시아파 무슬림 중에서도 신앙심이 진짜 극한에 달한 사람들은요, 성지 카르발라에서 가져온 흙으로 만든 점토판에 이마를 쾅쾅 대면서 엄청나게 격렬하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걸 몇 년, 몇십 년 하다 보면 이마가 시커멓게 변하고 아예 움푹 패어버리게 되죠. 졸가드르나 바이디 같은 인물들 사진을 딱 보시면 이 흉터가 엄청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흉터야말로 나는 종교적 신념에 목숨을 걸었다. 타협은 절대 없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시각적 배지라고 설명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증표인 거죠. 자,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란의 팍팍한 국내 민생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70%에서 80%, 이 압도적인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계를 인터넷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란 국민들의 비율입니다. 사실 이란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란 정권에게 어떤 무시무시한 부메랑으로 나라가 꽂히고 있는지 바로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당국이 지난 2월 말부터 나라 전체의 인터넷을 말 그대로 셧다운, 전면 차단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석 소스들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내부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흔들리고 수뇌부들의 완전 패닉에 빠져 있는데 이 꼴을 대중들한테 들키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이 섣부른 조치가 진짜 최악의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수공예품 팔고 장사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던 서민들의 밥줄이 하룻밤새 싹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군부 내부의 혼란 좀 가려보겠다고 친 인터넷 블랙아웃 장막이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의 엄청난 분노에 기름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정권 스스로 자기 발등을 아주 세게 찍어버린 거대한 약점이 된 겁니다. 이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은 최고 권력층의 움직임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실세 모즈타바의 최근 행방을 한번 쫓아가 볼까요? 인터넷이 뚝 끊겼던 2월 말 이후로 무려 2달이 훌쩍 넘도록 이 사람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공식 석상에 코빼기도 안 보여요. 현지 동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모주타바가 살아있긴 할 텐데 내부의 그 피 튀기는 권력 투쟁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지금은 실권을 다 잃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란 수뇌부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우리가 밖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살벌한 권력 재편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째깍거리는 소리나 다름없죠. 이번 해설을 관통하는 정말 소름 돋게 딱 들어맞는 역사적 평행 이론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과거 한국전쟁 직후에 북한의 김일성이 패전의 책임을 전부 묻겠다며 박헌영을 잔혹하게 숙청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란 상황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단언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그야말로 피바람이 부는 거대한 책임 공방과 대숙청의 막이 오를 거란 얘기죠. 지금이야 미국인이 이스라엘인이 하는 외부의 거대한 족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뭉쳐있는 척하지만 총성이 멈추는 순간 그동안 고마 터졌던 파벌 싸움, 강경파와 실용파의 대립, 군부 간의 지독한 원한이 원자폭탄처럼 뻥 하고 터져나올 게 불보듯 뻔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전쟁이라는 무거운 뚜껑이 마침내 열리고 이 펄펄 끓는 압력솥이 결국 폭발했을 때 갈기갈기 찢겨진 이란에서 과연 최후에 살아남아 웃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경제는 이미 바닥을 쳤죠. 군대는 파벌과 세대로 나뉘어 으르렁대죠. 거기다 인터넷 끊겨서 분노한 민심은 당장이라도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란 정권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해야 할 진짜 공포는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아니라 전쟁 직후에 벌어질 이 통제불능의 내부 분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겉으로는 철옹성 같아 보였던 이란 정권의 그 아슬아슬하고 취약한 민낯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해설에서 뵙겠습니다.